안녕하세요, 비트봇입니다. 이제 봇을 만들어서 백테스트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이제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 거래소에 실제 주문 넣는 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거기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각자 이제 상세한 설명은 또 몇 부에 걸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봇에서 거래소로 가려면 이 봇에 외흡 시그널 봇이라고 거래소에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를 이식시켜서 봇에 이식시켜서 거래소로 바로 다이렉트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콤마스라든지 윈더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중개 거래 서버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거쳐서 거래소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이런 중개 거래 서버처럼 거래 정손 봇을 별도로 만들어서 봇에서 파이썬 봇으로 간 다음에 거래소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써도 알림을 생성해서 그 알림이 시그널로 전송이 돼서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중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는 것만 이제 다를 뿐입니다. 그 알림 생성은요, 여기 더보기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에 어덜트 넣기 있습니다. 그 어덜트에서 이제 메시지 넣고 그다음에 알림이 갈 주소 이제 넣어주면은 되는 거고요. 이 트레이딩 봇에서 주문을 넣는 방법은 오로지 이 알림 이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알림은 원래 우리 수동 트레이딩 했을 때 어디에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알림 지정해 놓으면 거기 도달했을 때 이제 알림이 울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사용하다가 봇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알림 통해서만 전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좀 이거 구색 맞추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딩뷰 자체는 이 거래소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또 여러 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편리하게끔 만든 거기에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좀 복 기능들 이런 것들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제 주문 넣고 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 시그널 봇이 이제 거래소에 있는 이제 기능이에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다이렉트로 거래소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 외국 시그널 봇 방식입니다. 이 외국 시그널 봇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거래소에 있는 주소하고 이제 메시지를 가져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따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단점은 UI가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UI가 아닌 이 시그널 봇에 따로 UI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그게 좀 이제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이제 안전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수동 트레이딩 하면 뭐 지정가로 주문을 미리 넣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손절을 미리 얼마에 이 가격에 내가 손절을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른 볼일을 본다든가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시그널 봇은 이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예를 들어 손절 가격에 오면 그때서야 알림이 전송이 돼서 시그널로 가는 이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고 있는데 빔이 이제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손절가에 도달했을 때 트레이딩 보호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예, 청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 요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가로 지정해 놓으면 트레이딩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중간에 우리가 주문을 넣는 곳에 문제가 있어도 거래소에서 수동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소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이전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시그널 봇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를 사용하냐면요,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개거래 서버로 트레이딩 봇이 똑같습니다. 알림으로 이제 시그널로 다이렉트로 거래소 가는 게 아니라 스리콤마스라든지 윈더 트레이딩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소로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중간에 이제 거치죠. 근데 여기 이게 좋은 게 제가 왜 이걸 사용하냐면요.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럼 이게 이제 중개거래 서버가 어떤 또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중개거래 이제 서버 통해서 가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가를 미리 넣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트레이딩했을 때 같은 UI를 써요. 예, 요게 이제 보기가 많이 편하죠. 근데 단점은 이 중개거래 이 회사 여기를 이용하는 이제 월 고정비가 약 한 37,000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됩니다. 이제 요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거래 정손 봇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 중개거래 서버처럼 봇을 별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시그널이 일로 갑니다. 그러면 거래소로 이제 보내게 돼요. 여기 이제 파이썬 거래 정손봇이 저는 사실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구현이 편하게 됩니다. 이 시그널버 그다음에 이제 스리코마스 이 윈도 트레이딩 같은 회사를 거쳐서 거래소 가서 지정은 되지만 이 시장가 트리거가만 가능하지 리밋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어렵지 않은데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거래 정손 봇은 가능하느냐? 이게 가능해요. 이게 리밋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 거래 주문은 100% 동일하게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가 리밋도 되기 당연히 안정성은 당연히 확보되고요. 이제 단점이 트레이딩 보드에서 이제 시그널 갈 때 파이썬 거래 정손 봇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노록 같은 또 서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이 봇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꺼져 있으면 거래소로 가진 못합니다. 받지도 못하죠. 픽시가 항시 이제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둘 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거래소에 있는 이 API를 사용해서 정송시키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외부 시그널 봇을 이제 저도 사용하지 않지만 저도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개거래 서버나 뭐 파이썬 거래 봇을 만들어도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어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1, 2년 잘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트레이딩이 뭐 문제가 있든 뭐 해서 이게 손절 나가야 될 이제 가격에 와서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 손절이 안 나가면 1, 2년 잘 번 거 운이 안 좋으면 진짜 한 번에 다 날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거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게 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권하지 않는 거고요. 이 외국 시그널 보세에 관해서는 이제 뭐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올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 영상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거랑 이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약 한 2부에 걸쳐서 각기 제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이 AI가 어느 걸 구현을 잘하냐면요. 이 파이썬 방식 이거를 제일 잘합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A 등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회사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여주면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B등급 정도 되고요. 이 시그널 봇이 이제 AI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급 따지면 C 정도 되는데요. 이 AI가 학습이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AI는 자기만의 방식의 알림을 보내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봇은 이 거래소의 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자기 틀에서 자꾸 이제 알림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여기서 좀 애를 좀 먹으실 거예요. 그 해결하는 제가 방법 팁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시그널법 메시지 형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형식에 맞춰서 알림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AI가 만든 알림 방식은 주문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이걸 헤매는데요.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팁이 뭐냐면 그 메시지의 형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AI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 메시지대로 가야지만 주문이 들어간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될 수도 있고요. AI가 이걸 또 이해를 못하고 좀 애를 먹일 수 있는데 좀 똑똑한 AI 좀 이렇게 좀 찾아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한 방법이 이제 됩니다. 트레이딩 봇에서 이제 거래소에 실제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 장단점들 이제 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개거래 서버를 이용해서 주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2부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거래 정손 봇을 만들어서 또 거래소에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트레이딩 봇을 현재까지 이제 제가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이제 파이썬 봇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